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국정원 직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른바 이탈리아 해킹팀으로부터 문제 RCS 프로그램을 수입하는 데 관여했던 직원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사이버 안보도 가장 중요한 안보로 여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 천병에 섰던 전문가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사실 자체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정원 직원 일동은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국정원은 직원 일동 명의로 동료 직원을 보내며 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그가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지키고자 했던 가치를, 국가안보의 가치를 더 욕되게 해선 안 될 것이며 결과에 대해 책임 또한 따라야 할 것이라면서 이 직원은 본인이 실무자로 도입한 프로그램이 민간인 사찰용으로 사용되었다는 정치권과 일부 언론의 무차별적 매도에 분노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이탈리아 회사로부터 해당 프로그램을 수입한 국가는 35개국 97개 기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해당 국가들에서 이런 논란이 야기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사실입니다. 더구나 여기에는 국내 수사만 전담하고 있는 미국의 FBI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물론 우리 국정원의 과거사에는 어두웠던 부분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 국가안보에 관련한 민감한 부분까지 공개하거나 혹은 공개를 요구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안보에는 흔히들 여야의 구분이 없다고 합니다. 더구나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에게 도발을 하고 있는 세계 최악의 독재국가 북한과 대립하고 있는 우리의 상황에서 안보 관련 사안에 대한 최소한의 이성적 접근은 필요하다고 했을 때 정치권 일단 터뜨리고 보자는 식의 접근, 그 이후의 사태에 대해서 과연 책임을 질 수 있을까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한국타이어가 전하는 여름 소식. 다음 중 불쾌 지수가 가장 높은 건? 땡볕 더위, 짜증나는 모기, 휴갓길 차고장. 올여름 T스테이션에 오시면 타이어, 배터리, 엔진오일, 냉각수 등 10가지나 꼼꼼하게 체크해드려요. 이런 게 바로 스마트 케어. T스테이션. 왜? 코웨이 모든 침대는 상단이 분리될까? 침대는 몸에 닿는 부분부터 오염되잖아. 아하. 더러운 상단을 분리해 언제든 새 타퍼로, 그리고 전문가의 관리까지. 위생까지 책임져야 진짜 침대다. 코웨이 매트리스 케어 렌탈 1588-5200. 신율의 출발 새아침. 촌철살인 헤드라인. 촌철살인 헤드라인, 오늘도 이숙현 시사 칼럼니스트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첫 번째 어떤 얘기부터 시작해볼까요? 네, 국정원 해킹 프로그램 의혹과 관련해서 지난 18일 임모 씨가 자살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서를 남겼는데요. 이 국정원 측은 삭제한 내용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100% 복원이 가능하다면서 국회 정보위원회에 공개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앞서서 자살한 임모 씨는 유서에서 이 내국인이나 선거와 관련된 사찰은 없었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국정원의 위상이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대테러와 대북 공작 활동에 오해를 일으킨 자료를 삭제했다. 자신의 판단 미숙에 따른 실수였다라는 취지의 유서를 남긴 바가 있었죠. 임 씨는 지난 18일 용인시 한 야산에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번개탄을 피워놓고 숨진 채 발견된 바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국정원 직원이 사망한 사건을 이후로 여야 간의 공방은 오히려 더 가열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새누리당에서는 그동안 조금 목소리를 낮춰왔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역공에 들어간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국정원과 새누리당은 해킹 프로그램의 불법적인 사용은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특히 유서를 근거로 야당의 정치 공세다 이렇게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야당 등 일각에서는 정말 결백하다면 왜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의아하다면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어제 야당은 또 추가적인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었죠. 이 정보위 소속의 신경민 의원은 이 해킹팀의 유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발견한 로그 파일에서 한국 인터넷 IP 주소 138개를 확인했다고 얘기했고요. 이 할당 기관은 KT와 서울대, 한국방송공사 같은 공공기관이었고 일반 기업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국정원은 또 곧바로 이제 반박을 했습니다. 해당 로그 파일은 디도스 공격 등 외부 해킹 시도를 차단하기 위해서 이 해킹팀 자체 방화벽에 로그 파일로 추정된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결백하다면 왜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 이 야당이 이걸 궁금하다고 하는데 전 사실 이 점을 좀 묻고 싶어요. 뭐냐면 고 성완종 전 회장이 역시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때 당시에 야당을 비롯한 많은 국민들은 뭐냐면 사람이 얼마나 억울하면 자살할까. 실제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동양에선 자살을 하는 동기가 억울하기 때문에 자신의 결백을 밝히기 위해서 자살을 한다 그러거든요. 그런 경우가 많죠. 네. 예. 그 서양은 이제 자신의 책임을 지고 자살하는 반면에 그런 네. 얘기를 하는데 네. 성완종 전 회장 자살했을 당시에는 그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 자살하시는 분이 마지막으로 가면서 하는 얘기인데 이거를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가 야당과 그 얘기를 신빙성이 있다고 믿는 국민들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똑같은 사실을 두고서 반대로 해석한다는 사실 자체 이러면 과연 야권형도 그 얘기가 호소력을 가질 수 있을지 이런 부분도 전 좀 궁금해집니다. 네, 뭐 맥락은 좀 달라서 성완종 전 회장 케이스와 국정원 직원의 자살 케이스를 그대로 비교하는 건 어렵지만 어쨌든 뭐 일리 있는 주장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그 야당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지금 의혹에 대해서 국정원이 적극적으로 지금 아직까지는 해명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앞으로는 어쨌든 계속 이 공방은 유지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뭐 사람이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사실 자체는 이유가 어떻게 됐던 자신이 억울하고 결백을 호소하고 싶다라는 사실은 공통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좀 맞지가 않는다 이런 생각이 전 들기 때문에 하는 얘기고. 네. 자, 다음 헤드라인 어떤 거죠? 막판 뒤집기입니다. 예. 네, 정의당이요. 새 대표로 심상정 전 원내대표를 선택을 했습니다. 당대표 경선에서 극적인 역전승을 거둔 심 대표는 어제 열린 지도부 선출 보고대회에서 이 노동당 세력과 국민모임 그리고 노동정치연대와의 사자협의를 우선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또 궁극적으로 대중적인 진보정당을 만들기 위해서 전국을 돌면서 이 노동자와 진보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겠다 이런 포부도 밝힌 겁니다. 앞서서 노회찬 후보 같은 경우는 경선 1차 투표에서 43%를 얻어서 당시 31%를 기록했던 심 후보를 여유 있게 따돌렸습니다. 그런데 결선 투표에서 이게 뒤집어졌죠. 심 후보가 52.5%를 득표하면서요. 결국은 대표로 당선이 됐습니다. 어쨌든 심상정 의원의 신임 대표 선출 이건 참 축하할 일입니다. 네네. 그리고 정의당이 진정으로 진보 정당으로 다시 한번 태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은 이 정의당의 그동안에 있어서의 스탠스 이른바 친노가 뭐 정의당에서 60% 이상을 차지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 얘기가 사실이 어떻게 됐던 간에 천호선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무현 정권 하에 청와대에 있었던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 이제는 좀 친노 같은 얘기 나오지 말고 진정한 진보 정당으로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번에 출마하면서 반성문을 썼죠. 그동안 너무 자신들만의 리그에 갇혀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반성한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었고 이번에 노회찬 후보에 비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자신의 공약을 그 얘기를 했던 것이 당원들로부터 지지를 얻은 게 아닌가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진보 쪽에 계시는 분들은 노회찬 후보가 됐던 심상정 후보가 됐던 둘 중에 누가 됐든 간에 정의당이 보다 새롭게 태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앞으로 심상정 대표 좀 더 기대를 가지고 그리고 짐도 무겁겠지만 잘 하실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헤드라인은 어떤 겁니까? 1년 5개월입니다. 네, 송파 새 모녀법에 따른 첫 급여가 오늘 지급이 됩니다. 사실은 이 송파 세모녀 자살 사건이 지난해 2월에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무려 1년 5개월이 지나서 법이 시행되는
되는 건데요. 참 국민들은 하루하루 버티면서 살아가는데 국회는 거북이 걸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새 제도에 따라서 어쨌든 생계와 주거 그리고 의료와 교육 등 분야별로 복지 혜택을 각각 받을 수 있게 됐는데요. 신규 수급자로 선정된 11,000여 명이 오늘 급여를 받게 됩니다. 이와는 별도로 복지부는요. 지난 17일 기준으로 42만 명으로부터 신규 수급자 자격 신청을 받아서 지금 그 자격을 조사 중입니다. 이달 27일부터 31일 사이에 추가적으로 5만 명에게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복지부의 입장인데요. 예. 어쨌든 조사 기간이 굉장히 좀 길죠. 최소한 뭐 한 달 정도가 걸린다고 하는데 이 기간에 굉장히 좀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가구가 있을 경우에는 긴급복지 지원 제도도 함께 이용할 수 있다니까요.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예. 자, 다음 헤드라인 어떤 겁니까? 또 진실 공방입니다. 네, 좀 사건이 복잡해지고 있는데요. 이 상주 농약 사이다 음독 사건 기억하시죠? 이거 참 답답합니다. 이 피의자 박모 할머니가 에 대한 오늘 그 영장 실질 심사가 열리는데 네. 여전히 혐의를 전면적으로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박 할머니는 자신의 사위를 만나서 내가 하지 않았는데 경찰이 자꾸 범행했다는 식으로 추궁해서 너무 힘들다. 농약에 관해서는 정말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하지만 경찰은 여러 가지 근거를 들고 지금 반박을 하고 있는데 일단 박 할머니 집의 뒤뜰 부근에서 살충제병이 든 검은색 비닐봉지를 찾아서 증거물로 내밀고 있고요. 또 농약병 겉면에는 그 6명 할머니가 마신 사이다에 든 살충제와 같은 제품의 명칭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또 사건 당일 박 할머니가 입은 옷 등에서 범행에 사용한 살충제와 같은 성분이 검출됐다라는 게 경찰의 주요 증거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박 할머니는 여전히 이 당일 음료수를 마신 한 할머니 입에서 거품이 나와서 이것을 닦아주다가 옷에 묻은 것이라고 반박하는 등 지금 정면 충돌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뭐냐면 사이다병 있잖아요. 그 농약이 들어있던 네네. 사이다병. 거기에서 이 할머니의 지문이 나오는지가 전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근데 왜냐하면 그걸 살충제를 뭐 어떻게든 집어넣고 한다면 거기에 분명히 지문이 묻었을 가능성이 높고 왜냐하면 스쿠터 손잡이에서 그리고 옷 같은 거 지금 말씀하시면 거기에 살충제 그 성분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그렇다는 얘기인데 네.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는 지문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뭐 장갑을 끼고 했을 수도 있고 만약에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거는 여러 우리가 가지 알 수는 없지만 네네. 예를 들면 살충제 문제까지 나왔다면 사실은 그걸 뭐 장갑 끼고 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 때문에 어쨌든 네. 좀 이거는 진짜 밝혀져야 될 부분이 많아요. 제 그 뜻은 그 피의자 할머니가 뭐 장갑을 끼고 했다라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누가 했던 간에 지문이 안 나올 수 있는데 어쨌든 지금 정황 그 증거들은 있는데 그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결정적인 그런 게 증거는 없잖아요. 아직은 없어서 예. 오늘 본인이 그렇게 안 했다고 그러시니까. 네네. 어쨌든 이 부분도.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이숙현 시사칼럼니스트였고요. 자, 7시 26분 42초 지나고 있는 지금 이 순간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유보연 캐스터. 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월요일 이른 아침 출근길인데요. 벌써 서울 시내 대부분 구간에서 정체가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사고 때문에 그 여파를 더 받고 있는데요. 서울교 부근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때문에 행주대교부터 길게 정체고리가 이어져 있고요. 사고 지점을 지나서 한강대교까지 밀리고 있고 반대쪽으로는 천호대교에서 반포대교 지날 때까지 가다서다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가정로에 에도 사고 소식인데요. 동대문 중학교 쪽으로 신담역 사거리 하위차로에 사고가 났기 때문에 이 부근 지체되고 있고요. 강남권 도로들은 아직까지 대체로 여유로운 편이고요. 동작대로가 남태령고개에서 이수역까지 정체되고 있고 경인로 도심 쪽으로 오류나들목에서 고척교 이후로 신도림 디큐브시티에서 영등포역까지 차간 거리가 좁혀져 있습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 유보연이었습니다. 왜 뉴트리라이트 더블엑스는 DNA 건강까지 생각할까요? 매일 유해산소가 우리 몸의 DNA를 공격하기 때문이죠. 비타민과 무기질, 식물 영양소를 담은 더블엑스. 항산화를 통해 DNA 건강까지 생각합니다. 81년 식물 영양소 전문가. 뉴트리라이트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사장님, 우리도 화상회의 되면 좋겠어요. 전자결제도요. 회사 메일도요. 우리같이 작은 회사가 그걸 어떻게 다 해?
올레 비즈메카가 있잖아요. 중소기업에 필요한 IT 솔루션을 부담 없이 간편하게. 올레 비즈메카. 문의 080-2580-007. 올레. 신율의 출발새 아침 1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죠. 안녕하세요. 라이라이리 엄마 SS의 슈입니다. 팬들과 함께하는 음악의 무대에 못지않게 일상이 가득한 인생의 무대에서도 열정과 진심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24시간 열정과 진심으로 채운 음악, 뉴스, 시사 프로그램까지 94.5MHz YTN 라디오는 가장 감동적인 삶의 무대입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KT 금호 렌터카가 롯데 렌터카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개명했네요. 별명은 그대로입니다. 오, 별명이 뭔데요? 대한민국 넘버원 렌터카. 오, 그렇군요. 대한민국 넘버원 렌터카, 이제 롯데 렌터카입니다. KT 금호 렌터카의 새 이름 롯데 렌터카. 여기도 핫딜 저기도 핫딜 어디가 싼 거야? 핫딜 가격 비교 쿠차 핫딜 가격 비교 쿠차 이앱 저앱 돌지 말고 핫딜 가격 비교 쿠차해요. 지금 쿠차 앱을 다운받으세요. 핫딜 가격 비교 쿠차. 내가 죄짓고 살지 말라 그랬지. 나한테 이러고 뒷감당 할 수 있겠어요? 황정민, 유아인, 유혜진, 오달수. 올여름 최고의 베테랑들이 온다. 베를린 유승환 감독 2015 범죄오락 액션 베테랑 8월 5일 대개봉. 15세 이상 관람가. 새로워진 산타페를 보았다.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다. 새로워진 산타페의 운전석에 앉았다.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하다. 부드러운 승차감과 강인한 외관, 모든 면에서 만족스러운 All around perfection. 산타페 더 프라임 탄생.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내국인 선거에 대한 사찰은 전혀 없었고 대테러 대북 공작 활동에 오해를 일으킨 자료를 삭제했습니다. 바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현직 국정원 직원이 유서에 쓴 내용 중에 일부분인데요. 이 국정원의 해킹 프로그램 구입과 운영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야당의 정쟁화가 죽음을 불렀다면서 자제를 요청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억울한 죽음이 아닌지 의혹만 더 커졌다. 그래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자, 오늘은 여당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 대변인 전화 연결합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굉장히 충격적인데요. 지금 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국정원 직원의 업무라든지 출신 이런 것들이 공개가 됐어요. 근데 원래 국정원에 계신 분들은 이런 거 공개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원래 공개가 되면은 안 되죠. 그렇죠. 네,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안 되고요. 그리고 국정원도 사실은 좀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게 이태리 해킹 팀사에서 만든 해킹 프로그램, 예. 이 프로그램을 구입한 나라가 35개 나라라는 거 아니에요? 예, 97개 정보기관입니다. 97개 정보기관이고. 예. 근데 어느 정보기관도 사실은 이 프로그램을 공식적으로 구입했다고 확인을 해주지는 않았거든요. 예. 근데 우리는 이것을 또 정치권이 워낙 그냥 여론몰이를 해서 그런지 쉽게 이 프로그램을 구입했다라고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예. 이런 것은 뭔가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또 정치권의 여러 가지 공세에 못 이겨가지고 현장 방문까지 수용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제 국회 정보위원들이 국정원까지 이제 가가지고 정보 공개를 이제 요청을 하게 됐는데, 이 같은 일은 사실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보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은밀하게 국가의 안보를 위한 것이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데, 이게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만천하에 드러나게 된다는 것은 오히려 우리 정보기관의 정보력이 약화되는 것이다.
정보기관의 손발이 묶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 부분인데요. 사실 여기에서 두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 게 첫 번째로는 뭐냐면 네. 이게 아무리 정치권이라 그러고 여야가 갈려 싸운다 그래도 예? 안 보이는 여야가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이런 국가 안보에 민감한 사안 혹은 뭐 민감하지는 않더라도 국정원의 활동 사항이라는 것은 사실은 극비에 붙여져야 마땅한 것인데 어디까지 이거를 정치권이 요구한다고 공개해야 되느냐. 이게 국정원 문제도 있지만 여야도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최소한도의 선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 제기해 주신 건데요. 이제 분명히 또 공개의 어떤 내용과 폭을 가지고 그 기준을 가지고 또 정치권에선 그 실갱이 할 가능성이 큽니다. 네. 예, 근데 주로 이 야당의 그 접근 방법을 보면은 그 거의 그 코스 요리가 있어요. 이 국정원과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은 무조건 정치 사찰, 민간 사찰, 또 선거 개입 의혹 이것을 제기합니다. 예. 그 다음에는 이제 국회에서 보통 이제 특위를 구성하거나 뭐 국정조사 아니면 특검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나가거든요. 예. 또 나중에 또 재판 결과가 나오면은 이 야당이 원하는 그런 재판 결과가 아닌 경우에는 거의 100% 사법 정의는 뭐 무너졌다. 또 국민이 심판할 것이다. 역사가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 거의 제가 보면은 이게 중국집 어떤 그 코스 요리처럼 나오는 그 메뉴예요. 예.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다른 분야도 아니고 지금 사이버 테러라든지 아니면 북한의 여러 가지 사이버 해킹, 사이버 테러 이거에 대해서 대비하고 있는 국정원은 사실 우리가 좀 보호는 해줘야 됩니다. 예. 근데 워낙 이제 과거에 국정원이 무슨 이 민간인 사찰했던 그런 그 경험이 있다 보니까 예. 이제 정치권에서는 아직도 이제 국정원을 계속 믿고 싶지가 않은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정원은 사실 지난해 뭐 국정원법도 이제 통과되고 해가지고 정치에 관여할 수도 없고 관여해서는 뭐 엄청나게 커다란 그 징벌을 받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국정원은 정치로부터 벗어나려고 애를 쓰는데 오히려 지금 정치권이 여러 가지 의혹 제기를 하면서 국정원을 정치에 자꾸 끌어들이는 형국이에요. 이래서는 안 된다. 여야가 지킬 것은 지켜야 된다. 지금 다른 아까 그 35개 나라 예. 이 똑같은 프로그램을 구입했다는 나라 그 어느 나라도 이렇게 그 정보기관을 방문해 가지고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이러지가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만 지금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국정원 직원분이요. 네. 이분이 대테러 대북 공작 활동에 오해를 일으켜 지원했던 자를 삭제했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국정원 측은 삭제한 자료를 다시 복원을 해서 제출하겠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예? 저는 이것도 이것을 언론 전체에 공개한다든지 이러면은 정말 안 되고요. 예, 물론 그렇겠죠. 저희가 그러면은 이제 대북 그 정보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고 이렇게 모든 게 공개되면은 결국 누가 이득을 보겠습니까? 예. 예, 체제 전복 내지는 그 대테러 뭐 사이버 그 해킹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더 이득을 보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이것은 안 되고 우리 국회 상임위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정보위원회죠 지금 해당 위원회가 정보위원회의 위원들에게만 최소한도로 공개가 되고 이것은 철저하게 사실 비밀에 붙여져야 됩니다. 문제가 있는 것은 검찰에 위법한 사항이 있으면 검찰에 고발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요. 이렇게 지켜져야 되는 것인데 지금 보면은 국회 이 상임위가 외국에도 이런 정보를 다루는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만은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받은 그 보고 내용 이런 거 절대 공개 못하게 돼 있거든요. 아주 크게 처벌받습니다. 근데 우리는 보니까 많이들 이거를 공개를 좀 해요. 언론에. 그래서 이것은 정말 안 될 일이다.
그냥 철저하게 좀 비밀리에 붙여졌으면 좋겠다. 예. 좋겠다가 아니라 반드시 필요하죠. 예. 그거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국정원에서 말입니다. 예를 들면은 그런 것들을 예를 들면 공개를 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말이에요. 뭐 그걸 정보위에 하든 어디에 하든 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문제가 해결되느냐? 전 그건 아니라고 보는 것이 내국인이라는 개념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전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 가지 우리 예를 들어서 말이에요. 국내에서 간첩이 한 명도 없다. 이렇게 가정을 한다면 내국인한 개념이 분명히 맞을 겁니다. 네. 예? 근데 아니 간첩이 활동을 하는데 예를 들면 고정 간첩도 있고 직파 간첩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이런 사람도 내국인 범죄에 들어가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렇죠. 저는 접근을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제 이제 야당의 신경민 의원도 뭐 138개 이제 IP 국내 IP 있었다 접속이 있었다. 그 이탈리아 그 해킹 팀하고요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것도 사실은 별게 아닙니다. 보면은 이제 그 이태리 해킹 팀사의 그 디도스 공격을 누군가 했는데 해커들이 한 거죠. 예. 그 해커들이 해킹을 하면서 우리 국내에 있는 좀비 PC를 이용했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내국인 외국인이 의미가 없는 게 아니 뭐 간첩 활동을 하는 사람이 국내에 있다가 외국 갈 수도 있고요. 외국에서 국내를 또 들어올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은 다 또 내국인으로 잡히는 거거든요. 접속 기록을 보면. 근데 이것을 너무 단순하게 이 국경을 기준으로 내국 외국 나누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고 나중에 만에 하나 국내 쪽에서 무슨 접속한 기록이 나오면은 또 그것을 또 의혹 제기할 것이고 또 변명을 할 것이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너무 우리가 이 국정원도 그렇고 이 사찰 문제만 나오면 지레 이제 오히려 겁을 먹고 그 아니다라는 변명을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의혹 더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것은 뭔가 우리가 좀 과잉 대응하는 거다. 뭔가 잘못 접근하는 거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렇죠. 물론 아까 김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과거에 국정원의 어두운 과거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런 거 활동들을 모두 이걸 다 공개를 하면은 이게 국정원이 아니죠. 이렇게 되면. 지금 그 해커들은 정말 최첨단 기술을 가지고 사이버 공격을 해오고 있거든요. 예. 북한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국정원에 이렇게 손발을 묶어놓고 모든 것을 공개하고 접속 기록을 공개하고 이렇게 한다면은 이 피해는 정말 우리 국민들 또 우리 그 공공기관이 고스란히 입게 되는 것인데 국정원의 손발을 묶을 수는 없다. 지금 사실 국정원은 사찰을 할 수가 없어요. 사찰할 수 있는 기계 자체가 없고 우리 국내에. 네. 그런데 이것을 계속 우리가 이제 국정원의 그 과거에 지은 죄 때문에 국정원이 설명하는 거, 변명하는 거 다 이것을 이제 믿고 싶어하지 않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지금 원초적으로 이것이 이제 불신인데 이것이 문제죠. 그래서 개인 정보 보호도 확실히 해야 되고 그다음에 국정원도 제대로 된 정보 기능을 하기 위해서 이 균형을 잘 잡기 위해서 이 기회에 정말 그 시스템을 잘 정비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있잖아요. 현장 조사를 하자. 야당 같은 경우에. 그다음에 국회 청문회 요구하고 있는데 일단은 말이에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 현장 조사를 한다 그래도 얘기는 서로 딴소리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야당의 뭐 안철수 의원처럼 전문가들도 계신데 지금 이제 불거진 현안에 대해서 이것은 상당히 간단하고 쉽게 그 의혹이 풀릴 수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면은요. 이것은 뭐 민간인 사찰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것은 금방 쉽게 풀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이제는 피해갈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야당도 근데 이제 현장 조사를 하자 그랬더니 또 지금은 현장 조사는 나중에 미루자. 야당이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의혹을 먼저 풀고 현장 조사한다 그러는데 그게 거꾸로예요, 사실은.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해소하기 위한 가장 첫 번째 순서가 현장 조사거든요. 우리가 무슨 사건 사고 일어나도 가장 먼저 하는 게 현장 감식이고 현장 조사입니다. 증거가 더 없어지기 전에. 그런데 어떻게 의혹을 먼저 풀고 나중에 현장 조사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것은 이 이슈를 계속 끌고 가겠다라는 얘기지
의혹을 풀자는 얘기가 아니죠. 그래서 저는 그 너무 이상한 접근을 한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청문회 요구하고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이 청문회라는 것은 증인들이 다 나와서 청문회에 응해야 되고요. 증인으로. 이것이 또 언론에 공개가 되고 이것은 뭐 국정원 보고 국정원이기를 포기하라는 얘기죠. 예, 완전히 모든 것을 공개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 우리 정치권이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정말 위험천만한 일이다. 무책임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 대변인이었습니다.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최호한 경제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최호한입니다. 예, 하여간 참 말도 많고 하여간 참 주목을 끌었더니 그러니까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이요. 이게 이제 성공은 한 거죠, 그죠? 그렇죠. 근데 이제 과제가 더 큰 게 남았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이제 엘리엇을 이기기 위해서 엘리엇을 내보일 수 있는 카드는 다 내보였는데. 쉽게 말씀드려서 공약은 했는데 지킬 수 있냐 이거죠. 그리고 적지 않은 반재벌 정서도 확인한 만큼 이를 해소하고 적극적인 이 주주 친화 환경을 펼쳐야 한다. 이 과제가 굉장히 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70% 육박하는 찬성표를 얻어서 합병안 통과시켰지만 그래서 이번에 큰 고비를 넘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 뉴 삼성물산 이라고 이제 기치를 들고 나왔는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초미의 관심사고요. 지분 11.21% 보유한 국민연금이 이 합병 찬성을 밝히면서 사실상 승부가 여기서 갈렸거든요. 대결 과정에서 주주들에게 내건 각종 공약들 2020년 기준으로 매출 60조 원, 세전이익 4조 원 달성하겠다. 이를 통해서 기업의 성장은 물론 주주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다. 이 약속 지킬 수 있냐? 이겁니다. 어쨌든 이번 삼성물산 주총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 던져진 문제, 특히 재벌과 경영권 승계 문제가 어떻게 지혜롭게 풀 것인가. 이거는 삼성뿐만 아니라 다른 대기업들에게도 던져진 문제라고 판단이 됩니다. 맞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우리 기업의 어떤 세계적인 규모에 비해서 상당히 좀 초미의 문제로 남아있는 건 사실이죠. 자, 소득에 따라서 그리고 생계주교, 의료, 교육급여를 달리 지급하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급여 오늘부터 이제 지급이 되기 시작하죠. 예, 그렇습니다. 수급자는 132만 명으로 확정됐고요.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 교육부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에 따라서 오늘부터 첫 지급한다라고 하는데요. 기존 수급자가 131만 명이에요. 그리고 6월 초 신청한 2만 명 중 조사가 완료된 신규 수급자 11,000명 해서 이렇게 지급되는데 지급되는 그 평균 현금 급여액이 개편 전에 40만 7천 원에서 45만 6천 원, 4만 9천 원 증가했고요. 지난달부터 이달 17일까지 누적 신규 신청자가 40만 명이거든요. 그 중에 이제 2만 명밖에 조사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플러스 되는 것이고, 근데 통상 신청자 중 절반이 탈락하는데 그럼 앞으로 20만 명 더 급여를 받을 것으로 내다봤는데 이걸 통해서 과연 복지 사각지대가 해결이 될 수 있을 것인지 좀 더 추이를 살펴봐야겠습니다. 맞습니다. 이 사각지대를 되도록 줄여나가야 되는데, 그죠? 또 신발 품질 관련 소비자 피해의 절반 이상이 제조업 판매업체의 책임인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 문제는 분쟁이 이래서 발생을 하면 피해 보상이 어렵다 그러죠? 특히 이거는 이제 온라인으로 신발을 구매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한국소비자원이 2014년부터 지난 2015년 5월까지 접수된 이 신발 품질 관련 소비자 불만 1,874건을 조사한 결과 51.4%가 품질 문제, 그러니까 이게 제조업체의 책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소비자원은 신발 관련 소비자 피해의 경우 한 해 2만 건 이상 접수되고 있지만 소비자와 사업자가 분쟁하게 되면은 피해 구제율이 10%도 미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신발 관련 소비자 불만 피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청취자분들이 온라인 쇼핑할 때 특히 신발을 살 때는 특별하게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은데요. 일단
여기 관련돼서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 제조나 판매업체 그리고 세탁업체의 분쟁 해결이 어려울 경우엔 1372번 1372번. 예, 1372번 소비자 상담센터를 통해서 예. 도움받을 수 있으니까 이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기억해야 돼요. 예. 왜? 우리 꼬마가 예. 굉장히 그 신발을 이제 좋아해가지고 사는데 온라인으로 샀을 경우에는 이게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예. 아주 저도 이거 1372번, 1372번 잘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신용카드 사용하게 될 때 긁는 마그네틱보다는 꽂아서 사용하는 IC 카드가 우선적으로 승인이 된다. 이 소식 간단하게 알아보죠. 예, 여신금융협회 발표인데 예.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내일부터 개정되는 여신금융업이 새로 시작되기 때문에 예. 지금 사용하는 마그네틱은 3년 동안 유예가 됩니다. 근데 이제 새로 하게 되는 것은 예. IC 카드가 우선 이제 꽂는 걸로 바뀌게 되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가맹업체나 예. 소비자들이나 다 이렇게 좀 신경을 좀 써야 된다. 특히 가맹업체는 IC 카드 거래 방법 숙지해야 된다. 이런 예. 발표를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최요한 경제평론가였습니다. 핫한 여름 식혀주는 쉐보레 썸머 페스티벌. 크루즈 말리부 올란도 캡티바의 디젤 차량 구매 시 최대 280만 원 할인. 또는 스파크 크루즈 말리부 올란도 캡티바 알페온 구매 시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쉐보레와 함께라면 당신의 여름은 더욱 쿨해진다. 7월 한 달간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사장님, 우리도 화상회의 되면 좋겠어요. 전자결제도요. 회사 메일도요. 우리같이 작은 회사가 그걸 어떻게 다 해? 올레 비즈메카가 있잖아요. 중소기업에 필요한 IT 솔루션을 부담 없이 간편하게. 올레 비즈메카. 문의 080-2580-007. 올레. 카누 아이스 아메리카노, 카누 아이스 라떼, 카누 아이스 카푸치노. 얼음과 카누 싱글샷만 있으면 여름에도 카누를 다양하게. 카누라면 어떻게 즐겨도 맛있으니까. 세상에서 가장 쿨한 카페 카누. 방 구하기 힘겨워 하실 때에는 말없이 직방 깔아 드리오리다. 터치하는 곳곳마다 깔린 알짜 매물 사뿐히 눈팅하고 가시옵소서. 직방에서 미리 보고 알짜만 찾아가자. 선직방 후 방문. 직방. 된다 안심이 된다 KB 가족이 된다. 당신의 안심과 당신의 희망을 위해 LIG 손해보험이 KB금융그룹의 가족이 됩니다. LIG 손해보험의 새 이름 KB손해보험.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전 8시 10분 3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